안녕하세요. 남자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에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집안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고 아버지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지만 어딘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착한 분들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셨습니다. 동생과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으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항상 웃는 얼굴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소란스럽고 버럭거리는 것을 예의 있게 참아주며 항상 따뜻하게 웃어주는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맨날 말로만 가자고 해놓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 않아요. 자꾸 양손이 안 지키면 나빠 미워한다고 얘기하며 고통을 주지 않도록 놀이공원에 가볼까요? 혼탁한 기분에 공주인하는 겁이 나니까. 단순히 호출 것밖엔 완추의 최악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인간들은 말이요. 하하, 우리 딸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셨다. 어린 동생의 행동이 보기 싫은 것이 없는 본 아빠는 이런 모습을 이해해 주셨고 모든 아빠를 그러 후에도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이사를 위해 돈을 모으느라 힘쓰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동료였습니다. 엄마는 그분을 싫어하셨지만 그분은 가끔 우리 집에 방문하셨고 주말에는 과일과 음식을 사다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분이 이혼을 했고 도박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는 착한 성격 덕분에 계속 그분을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의 싫어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분은 항상 양손 가득 물건을 사다가 오셨는데 특히 여동생이 좋아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제가 소설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아름다운 어린 왕자를 주제로 한 것이었고 주요 등장인물은 나는 어린 왕자, 비행기 조종사, 여우, 잎사귀 아닙니다. 나는 어린 왕자인 주인공이며 비행기 조종사는 이야기를 함께하는 친구, 여우는 나를 교훈주로 하는 친구, 잎사귀 아닙니다. 이야기는 신비하고 동심으로 다가오는 주제와 마음을 만날 심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말이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설 초안입니다. 환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나의 소설. 그리고 소설은 내가 쓰는 편지와 같습니다. 쓰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소설의 문장 속으로 담아냅시다.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작품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셔다 드린다며 나왔어요. 엄마는 밥그릇을 비우며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궁금해서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죠. 엄마, 왜 삼촌을 싫어하세요? 엄마는 삼촌이 아빠에게 힘을 주면 안 된다고 걱정하셨어요. 삼촌은 이모를 상처 주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그를 의심하며 불편해하셨어요. 엄마는 몸이 안 좋아도 힘내주시고 사리 분별이 정확하셨어요. 아빠가 모은 돈을 투자라는 핑계로 가져가서 잠적했어요. 그때 우리 집은 혼란스러워졌죠. 그 돈으로 영화도 찍을 수 있어요. 탈출해서 좋은 집에 이사를 간다고 해서 여동생과 나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아빠는 부장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점점 빈도가 높아졌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모은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아빠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지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미소도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 집이 다시 예전과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어린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여동생을 챙기고
어머니 없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 뿐이었죠. 시간은 흘러가고 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빠는 미소를 잃고 말도 적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집은 정말 텅 빈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죠. 조금만 버티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계속 버티다 보면 어쩌면 좋은 일이 올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날이 결국 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린 소식이 들리자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아프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몇 달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되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 같아요.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큰 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몸도 약해졌는데 그런 엄마를 보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야, 언젠가 엄마가 너희 곁을 떠날 때가 올 거야. 너희 아빠도 살릴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 절대로 약하지 않도록 우리 아빠도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그런 엄마답지 않아? 세상에 너무 힘든 일이 있나 봐요. 마음이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못했고 친구들 얼굴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넋을 놓으면 여동생과 아버지가 더 힘들 것 같아 정신 차리고 버텼습니다. 천사 같은 여동생을 위해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용감하게 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에도 도와주려 노력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야간 대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했고 나름대로 힘들었지만 졸업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나쁜 행동을 저지르려는 여성을 돕게 됐는데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한 남자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옆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뭘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남자가 당황해서 버스에서 내렸고 빨개진 얼굴로 벌벌 떨면서 그 여성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여성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 없었는데 남자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함께 버스에서 내려 같이 집으로 동행하며 그녀는 너무 감사하다며 연락처를 물어왔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저희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작은 선물을 건넸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그 자리에는 그녀의 엄마도 동행을 하셨죠. 저희 딸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직접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은혜를 감내해 주셨으니까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일을 하는 엄마 밑에서 외동딸로 괴롭게 자랐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지금도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참 가정교육도 잘 배우고 현명한 엄마를 둔 여자 같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군요. 그런 그녀를 마음에 두고 지내던 저는 본격적으로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게 처음으로 두근거림을 안겨준 여자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틀에 한 번 꼴로 안부를 물으며 시작된 연락은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고 그녀도 이런 제가 싫지는 않은지 몇 번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녀는 내가 취하고 싶어 했던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바로는 연봉도 높았고 복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가 너무 선망했던 그 회사였기에 웬만한 정보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그녀는 자기 개발을 위해 현재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사그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무슨 일이든 똑똑하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겁도 많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제 따뜻한 보살핌이 좋은 것 같았고 결국 그녀 역시 제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우리는 그렇게 불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온 기지. 그녀의 생각만이 머리를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일도 하기 싫고 얼른 빨리 그녀를 보러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나의 모습이 멍해진 듯 했던지 회사 선배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얘야,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그렇게 넋놓고 있는 모습 처음 보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그래? 내가 전에 하루 이틀 봤을 때 몇 년 동안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처음 보는데 귓가엔 웃음이 가득했고, 그랬나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터졌나 봐요. 그런데 연애는 마치 바다와 같아요. 태평양에서 부딪히듯 순간순간을 느꼈습니다. 저는 회사 선배들에게 연애를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조심하라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은 이미 크게 이루어진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평가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트할 때 종종 그녀에게 전하면서 내가 너보다 학벌이 높고 직업도 더 나아 집안도 괜찮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가 나를 아빠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너무 좋아라며 다음에나 생각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머물 수 있는 한 가장 중요한 건 조건이 아닌 존중과 사랑일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사이에게서 받은 이야기예요. 저는 많이 그리워하고 감사해요. 내가 부족하다니 막간행하세요. 요청에 대한 답장을 듣고 더 많은 사랑과 아껴줄 것을 약속했어요. 2년 동안 연애하기 행복했어요. 이미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딜 가든 이것은 여자친구의 생각이었어요. 언젠가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말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른 가족들에게 말해야지. 나는 너와 결혼해서 행복할 거야. 자식을 키울 거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거야. 우리 엄마께 말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나랑 같이 가서 얘기해보자. 나한테 말해. 내가 꼭 잘 설명할게. 혼자서도 할게. 주말에 가자. 그런데 주말에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난 데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조금 다르네요. 부모님께서는 그녀의 소중한 딸을 제게 주기에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신상한 사람인 나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구하자고 할 때 그들은 따뜻한 태도로 대해주셨지만 이젠 차가운 말투로 대세요.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어머니는 교육자 출신으로 현재 다른 사업을 하고 계셨지만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없이 그녀와 결혼했어요. 우리는 결혼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를 낳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를 가진 것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이제야 아빠가 가진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로서의 책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일상을 보냈지만 가끔 장모님이 불쾌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주시기도 했습니다. 손주를 예뻐하시며 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아내는 휴직을 내고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는지 가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맑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왜 그러세요? 괜찮은 거라면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감정이 왔다 갔다 하네요. 출산 후 여성들이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도와줄게. 어떻게 돕는 게 좋아요? 당신이 내 맘을 이해하고 눈물을 막아줄 거야. 도와줄게. 항상 도와줄게.
저는 아내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끔씩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산후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의 이상을 찾는 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복고하면서 아이를 다른 이모님에게 맡기게 되었고 그 이모님께서는 우리 집에 머물며 24시간 아이를 보살펴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내는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 가끔은 아이를 맡겨두고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왠지 아내와의 거리가 생겼다는 느낌이 드네요. 나는 회사 선배에게 이런 고민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선배는 아이가 생기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거리감이 아닌 익숙함이란 것을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믿고 아내를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내가 짜증을 내고 구박하는 시기에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화를 많이 내었다. 아내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했지만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당신과 같이 승진에 별 의미 없는 회사랑은 다르다는 말이야. 왜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아내가 달라진 모습에 실망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짜증을 부리며 힘들게 보내는 아내를 지켜보며 힘들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이모님은 힘이 됐어요. 아내가 출산 후 예쁜 공주님을 낳았지만 그 상태에서도 아내와 나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는 무리하게 회사로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죠. 그러는 아내를 보면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아이를 둔 채 회사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평상시와는 다른 아내의 모습에 나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내는 어딘가 이상해 보이며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근근히 말을 이어나가다가 갑자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행동은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용서하고 이해해주지 못한 나 자신을 슬펐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버렸어요. 해외 출장이 있어서 당분간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말에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월급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제게 전화주세요. 부탁합니다. 부담스럽지만 출장 때문에 집을 나와버렸고 같이 있는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언니, 엄마, 큰아들의 이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딸이 회사에 복직한 걸 제 잘못이라고 하셔서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지냈어요. 일단 여기 한 달 임대비를 낸 후 살았는데 아이들을 자주 보고 싶어서 이모님에게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움키 포도은 시송랑의 포치에 아이가는 했다. 왜 나이생 멜로벼이를 코올랴 웨일롱 기북하게 영션아이 상다. 토우리거생 결이 가히 코치자 아으시 추지는 못해 화타했다. 마토 아내는 날갈 아헵천음나 왜 이러히 화겟 이흠만 전각 아네르겐 오조적뒤 아라 모르 호습즈도 라점지맨이며 야라를 리어민 코퍼시엘서 아느고 습자지맨았습니다. 그레네에록의 음란 현안에어시의 하부기사 아니에요. 업본마나 갑타세요. 외유 나응어때 야셔로 마 아니에겄어. 야레 아니다. 야바사고 레 인중게레 공미 개허었다고 게 티게로 케에녀지 토부대로 유따게 투지골민이고 물레와에지 마나아지 보주러레 유지 베리카르 머누치해 야싱자뉴 볼도 매질 다질포레고 보카니 초레하더리면익 낳는 질구냐도 연지솥된 조안 추가되는지 모리구었어요. 정대 더구지레기도면 코마는 서야이란 실베도 바리치 스티브 지달라리 한다들 내소에 리은 가방을 야어지라고 재량을 지지리지 못하고 있어 그래지마 발리의 실적빈이라 성난다고 전장 또령노스떠액기엘이 모 이지대로와 모하노유 그렇게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마토 아내는 날갈 아헵천음나 왜 이러히 화겟 이흠만 전각 아네르겐 오조적뒤 아라 모르 호습즈도 라점지맨이며 야라를 리어민 코퍼시엘서 아느고 습자지맨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친한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형은 아내와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고 주변 지인들과 많이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아, 너네 와이프가 최근에 어디 아프니? 라며 형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 아프다니?
아니, 그게 말이야.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이라고 소개하고 다니는 걸로 들었어. 정말이야? 형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전화를 끊고 너무 당황해서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이모네 집에서 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님은 아내가 큰 아이를 모르는 애라고 하면서 이 집을 나가라고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남의 아이를 모르는 애로 속이 됐다고 소개하고 집안을 나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지도 않고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쟁이라며 화를 내며 아이를 꾸짖던 가운데 아이가 놀라 울기 시작했다. 당황스러워하며 집으로 향했고 30분 후 아이는 진정되었고 아내는 잠에 빠져 있었다. 도우미 이모가 당신을 안심시키며 전화를 하려고 했다. 아내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중얼중얼 말했다. 당신은 걱정되면서 아내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봉투가 일라왔고 잠시 후 새벽 시간이 되어 아내가 잠에서 깨어 없길래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당신 후에 모르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소개하면서 다니는 뭐예요? 아내는 의아해하며 애들한테는 왜 그러고 당신 넌 졌어. 언제는 다 이상한 말 했다고 우기면서 집 나가더니 다들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럼 이 약은 뭐야 뭐길래 화장대 안에 꼭꼭 숨겨두고 먹고 있는 거야. 이걸 어디서 찾았어. 왜 남의 물건을 뒤지고 난리야. 얼른 말해봐. 당신은 어디 아프지 어디 아픈 건 맞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빨리 말해봐. 아내는 크게 처기했습니다. 아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오는 소리에 아이들도 이모님도 모두 모여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내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 병 걸렸대. 그것도 치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야 돼? 내가 왜 나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 나 누구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단 말이야. 회사에서 하루 종일 머리 쓰는 사람이 왜 그런 병에 걸려? 이런 건 노인네들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 자신이 치매라는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 몇 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어느 누구보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아내에게 이런 병이 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연세가 지긋하신 아버지조차도 아직 생생히 기억하시는데 왜 이렇게 젊고 능력 있는 여자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요? 아내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누구든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을 믿을 수 없었을 텐데요. 아내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멍하니 서 있던 제가 이번에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또 한 번 말했어요. 그래,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지? 좀 있다가는 또 뭐 줌도 못 가리는 병자가 될 텐데.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버려. 당장 꺼지라고. 어차피 내 과거도 다 알게 됐으니까 잘 됐잖아. 안 그래? 그만해. 애들 다 깼어. 그만해 제발. 뭘 그만해. 나는 인생의 끝이 다가오는 구석을 보고 있기도 하다. 내가 뭘 그만해야 한다고 어서 더 지저분한 모습을 보기 전에 나가버려. 이러다 죽든 말든 신경 끄라고.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내의 큰 소리에 놀란 큰아이는 제 품으로 달려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무서워. 엄마 왜 그래? 우리 엄마 죽어? 진짜 엄마 죽어 아냐? 괜찮아. 엄마 안 좋다고 걱정 마. 엄마가 잠시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괜찮아. 아빠가 저어줄게. 아내는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서운하고 화를 내며 행동했다. 결국 지친 나머지 침대에 앉아 넋을 잃고 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처량해 보였다. 그 여자가 한순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세상을 원망했다. 몇 날 후 우리 집에 장모님이 찾아왔다. 장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아내가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면서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게 되자 장모님은 충격을 받아 실신해 버렸다. 깨어난 후 그녀는 그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절대로 할 리가 없다고 말하는 장모님을 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장모님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새 어머니는 이미 그렇게 된 것 같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다른 남자로 착각하여 사람들에게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소개한 적도 있었다. 아이들도 낯선 어머니에게 못 알아보고 나 또한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된 것이다. 나도 더 조사해봐야 하겠지만 요즘은 약과 치료를 병행하면 얼마든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어쩌다. 하여 그렇게 야무지게 똑똑한 내 딸이 결혼하고 뭘 얼마나 속이 상하고 했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자네 뭐 내 딸에게 잘못한 거 없나? 응, 내가 모르는 거 뭐 없냐? 근데 나. 당장 말해보게. 탕자 정원이 뭘 그러세요? 오히려 다른 남자랑 바람 핀 거 내 엄마라고요. 뭐, 이제 사람 아프다고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부리니야. 자네 그렇게 엉망인 사람이야. 자격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진짜 실망이야, 차네. 정원님 제발, 제발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으셔야 해요. 장모님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시며 자신의 딸의 병이 제 탓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워낙에 저를 결혼 초부터 마음에 들어 해주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런 시국에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에 많이 답답하고 화도 났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아내가 장모님께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맞아. 이 사람 알맞아. 나 나쁜 짓 했어. 나쁜 년이야. 이 사람 말이 다 맞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이 사람 그만 무시해. 아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아파서 기억이 잘 미안하지만 저는 한국어로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다시 한국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고 자돌봐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아내의 과거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비록 결혼 생활 중 한때 다른 남자를 만나 저를 배신하기도 했었지만 이런 몹쓸 병에 걸린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처럼 엄마를 잃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내는 여전히 힘든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꼬박꼬박 약도 잘 챙겨 먹고 재활치료와 여러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덕분인지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장모님은 지금 누구보다 저를 좋은 남편, 훌륭한 아빠라고 말씀해 주시며 잘 챙겨주고 계시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